손저가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손절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한데 우리가 이제 주요 캔들을 기준으로 손절하는 경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추세 이탈이 나올 때 손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밖에 안 써요. 자, 일단 이 주요 캔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하는 장대 양봉이에요. 그 장대 양봉이 이제 들어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 호재라던가 아니면 뭐 시장이 올라가서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그 양봉의 시작가를 훼손하는 순간 이 종목은 모멘텀은 훼손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강의들에서 장대 양봉 시가를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추세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가다가요, 예를 들어 추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강세장에서는 한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보통 이런 자리들은 꺾여 내려간다, 만약 여기서 이렇게 말아 올릴 수도 있죠. 올릴 수도 있지만 다시 이렇게 밀린다라고 했을 때 추세 이탈됐을 때 마감 보고 자르는 거예요. 이걸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엠불이라는 종목이에요. 엠불. 자, 그럼 엠불을 우리가 이게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장대 양봉으로 볼 수 있는 게 여기죠. 여기. 이게 시초가죠. 그럼 만약에 얘가 가다가 이렇게 통통통 튀다가 이게 가요. 그럼 잘라요. 물론 이렇게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시초가만 보는 게 아니고 미들라인 그리고 종가 이렇게 본 다음에 미들라인 이탈할 때 자르는 경우도 많아요. 쉽게 말해서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우리가 시초가, 미들라인, 종가를 보면서 이제 매매하는 게,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 장대 양봉을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 중에 전봇대 캔들이라고 하잖아요. 유튜브 하면 영상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캔들 하나를 이렇게 딱 두고 시초가, 이 캔들의 시작가죠. 그리고 이게 중간, 미들라인, 그리고 이제 여기가 종가인데요. 종가, 뭐 위아래 뭐 꼬리가 있을 겁니다.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미들라인을 이탈할 때 자르거나 시초가를 이탈할 때 자르는데, 강세장에서, 초강세장에서는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통통 튀다가 미들라인 맞고 올라간 경우가 많은데, 추세가 꺾이는 자리에서 만약에 미들라인 이탈할 때 손절을 못했다 라고 하면 시초가 이탈하면 무조건 잘라줘야 돼요. 이거는 모멘텀이 훼손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손절 구간이 미들라인이고요, 두 번째가 시초가 구간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런 종목들을 예를 들면은 뭐 오브스 같은 애들, 장대 양봉 얘를 기준으로 봅시다. 얘 시초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캔들의 종가, 그리고 미들라인, 뭐 얼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이미 여기 이탈했죠. 그리고 못 말아 올렸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들고 가면 안 돼요. 난 그래도 조금 더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 캔들의 시초가를 이탈하면 무조건 잘라줘야 돼요. 모멘텀, 그러니까 재료는 이미 훼손이 된 거고 이미 끝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뭐 오브사 같은 애들은 이미 이 캔들을 다 훼손시켰으니까 사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겠죠. 그냥 제가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볼만한 종목들이 스트라티스라는 종목을 좀 보게 되면은 장대 양봉을 예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예로, 혹은 뭐 예로 봐도 돼요. 예로 아무거나 뭐 좀 봐도 되는데, 자, 일단 예로 보면, 자, 시가, 종가, 미들라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스트라티스를 이 고점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 첫 번째 손절을 어디서 해야 돼요? 여기서 무조건 해줘야 돼요. 아니면 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겠다. 그럼 네, 여기 종가, 이 양봉의 종가를 훼손할 때 정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거는, 여기서 들어갔는데 지금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10월 24일에 시가, 그리고 10월 31일에 몸통 종가를 기준으로 보시고 이렇게 봐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 한 개의 이 상승을 한 개의 상승 파동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시가 이탈, 미들라인 이탈, 종가 이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1번, 2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를 주봉으로 보시면은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안 보이는데, 주봉으로 보니까 이 캔들, 이 양봉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세울 수가 있죠.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몇 개를 조금 더 볼 건데, 뭐 예를 들어 저스트라는 종목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저스트가 좀 좋은 예시인 것 같은데요. 자, 시초가, 그리고 종가, 그리고 미들라인이 있어요. 얘 이탈했죠? 얘 못 말아 올리면 무조건 잘라야 되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 나는 일봉을 보고 나는 이걸 마감을 보고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감 봤을 때 뭐 이탈을 했는데 손절을 못했다, 나는 조금 더 볼래, 그러면은 1번 자리에서 못하면 2번 자리에서 무조건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건 이제 우리 양봉을 기준으로 이제 매매하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돌파 매매할 때는 양봉에 이제 이 박스권을 이제 그리는 부분에서 버티다가 미들라인 맞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쯤에서 맞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돌파 매매할 때도 이 캔들을 기준으로 매매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는데, 어쨌거나 손절할 때도 이 캔들, 장대 양봉을 훼손하면 절대 안 돼요. 장대 양봉 훼손하는 건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훼손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추세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손절한 경우가 있는데 이 장대항봉 없이 꾸준하게 그냥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솔라나라라고 볼게요. 그냥 장대항봉 없이 꾸준히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추세를 긋거나 패러럴 채널로 우리가 좀 접근해보면 이런 채널이 나와요. 이걸 그냥 30분봉을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잘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채널이 나오죠. 그쵸? 예, 이런 상승 사이클이 나오는데 이런 자리 그럼 손절을 언제 하냐? 콩콩콩콩 가다가 여기 이 자리 이탈 나올 때, 이 추세가 깨질 때, 그러니까 추세 추종을 하는 매매 같은 경우는 이 추세의 채널을 그어두고 이 채널을 이탈하지 않는 수준까지는 보통 물량을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솔라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밀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이클 안에서 과하게 상승한 다음에 그냥 낙폭이 좀 센 것뿐이란 말이죠. 그쵸? 근데 이 그냥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파동이 그냥 큰 거지 이 상승 사이클은 아직 안 깨졌어요. 물론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쵸? 이건 단기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중장기 사이클은 요런 사이클이란 말이죠. 그쵸? 우리가 중장기 사이클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솔라나 같은 경우는 5만 원을 기준으로 나는 컷을 하겠다. 혹은 여기를 이탈했을 때 컷을 하겠다. 뭐 갑자기 급락 나와서 이렇게 쭉 빠질 수 있겠죠. 그쵸? 예, 이런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뭐 대응하는 건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추세를 좀 추정한다고 했을 때는 단기 추세와 장기 추세를 봤을 때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단기 추세는 지금 이탈이 나와서 낙폭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으나 장기 추세는 아직까지 이탈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몇몇 종목들을 조금 더 볼 건데 장대항봉 기준이 아닌 그냥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들, 거래량 없이 막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좀 지금 보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령 뭐 히포크라토 뭐 장대항봉을 기준으로 좀 물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크게 보시면은 이런 사이클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 사이클, 이 상승 사이클이 이탈 나올 때가 어디죠? 이 라인이죠. 이 부분 이탈 나오면 자르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안 자르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초강세장, 그러니까 엄청 센 장은 추세 이탈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그런데 초강세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자리에서 알트코인들이 오른 다음에 낙폭이 나올 때는 버티면 안 돼요. 추세 이탈이나 양봉을 기준으로 중요한 시가를 이탈할 때는요 무조건 잘라야 돼요. 가급적이면 장대 양봉의 미들라인 이탈할 때 자르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베스트예요. 근데 여기서 대응 못하신 분들 지금 물어보신 질문들이 거의 다 여기 이탈 나온 다음에 어떡하죠? 하시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많이 나오는 질문이 추세가 이미 이탈이 나왔는데 추세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손절은 내가 되게 러프하게 한다 하면은 저는 일봉을 봐요. 일봉이 매일 오전 9시에 다시 리셋되죠. 그러니까 하루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하루라는 기간 동안 더 빠질 수 있어요. 반대로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암호화폐라는 투자는 특정 세력들이 갖고 논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탈 안 했다고 전제하에 일봉을 보는 입장이고, 만약에 나는 그냥 좀 타이트하게 손절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30분 봉, 뭐 4시간 봉, 뭐 1시간 봉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타이트하게 하는지 러프하게 하는지 이거는 본인 관점에 따라 달라요. 지금 변동성이 큰 구간이고 온체인 데이터가 이 하락을 좀 부추기는 온체인 데이터가 좀 나왔다라고 하면 이걸 좀 타이트하게 좀 쪼여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현금 비중이 여유 있다면 일봉을 거의 다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저희 실전방은 현금 비중이 거의 한 50% 넘게가 지금 있기 때문에 수익도 충분히 지금 봐놓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린다. 이건 좀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요 캔들 가지고 손절하는 거는 이제 이 시가, 중간값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추세 이탈하는 경우는 이탈 나왔을 때 여기서 내가 이제 타이트하게 할 거냐 혹은 러프하게 할 거냐라고 이제 보면서 대응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타기 할 때 여러분들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같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떨어지는 걸 막 물타더라고요. 이런 자리는 이 지하실에 더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등한 다음에. 근데 암호화폐는 더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우리가 투자의 격언들을 보면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죠. 근데 주식은 버티면 돼요. 펀더멘탈 좋은 기업들은. 근데 암호화폐는 펀더멘탈이 없어요, 여러분들. 알트코인들은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을 떨어질 때 받는 거는 손가락이 잘려요. 그러면은 회생을 할 수가 없죠. 다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알트코인들이 이런 이제 하락하는 국면에서 떨어질 때 잡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반등할 때 잡으면 안 돼. 그럼 언제 잡냐? 다시 이 매물 돌파한 다음에 안착했을 때 잡아야 돼요. 그럼 더 빠져. 그럼 잘라야 돼. 아쉽게도 잘라야 돼. 손실을 키운다고. 만약에 숏 잡았어. 반등해서 잡았는데 또 빠져. 그럼 여기서 담보금 채용안에 비중 늘리죠. 그럼 전 재산 날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반등하고 전 매물을 뚫어 올린 다음에 눌리는 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막 흥분하셔가지고 비중 50%씩 때려박고 하니까 되게 조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손절가 잡는 방법, 물타는 방법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